연서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유독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화법 센스가 유독 돋보였던 연예인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이서진 씨입니다. 이분은 윤식당, 꽃보다 할배, 윤스테이, 그리고 뜻밖의 여정까지 대선배들랑 출연하는 예정이 잦고요. 스태프와 동료들의 칭찬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연은 아닐 거예요. 그 이유 첫 번째가 거절하는 말 센스에서 드러났습니다. 배우 신구님이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가는 이서진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니까 이서진 씨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거절을 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균형이 맞아야 해서요. 어르신의 도움을 정중하게 거절하되 거절당하는 사람이 무안하지 않도록 배려했죠. 두 번째 이유는 제안하는 상황에서의 말센스에서 드러났는데요. 손님이 메뉴판을 보낼 내내 옆에서 기다리는 배우 신구님에게 이서진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시간을 좀 주시죠. 메뉴를 고르는 손님도 배려하면서 듣는 사람도 민망하지 않게 제안하는 화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을 예쁘고 다정하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말 센스를 갖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다 들어도 기억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당장 적용해 보려고 한다면 우리의 화법도 꽤 센스 있게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잠시만 참아보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친구가 나 지금 너무 바빠 라고 했는데 나도 지금 진짜 정신없어 라고 대답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혹은 새 신발을 사야겠어 라고 친구가 말을 했는데 내 신발도 낡았어 라고 대답한 적은요? 인간은 원래 자기 중심적이라서 자기를 위주로 말을 하게 되어 있대요. 대화를 자기 경험으로 끌고 가려는 걸 대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대답에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를 향한 배려를 넣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투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지지하는 거예요. 친구가 나 지금 너무 바빠 라고 했을 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야? 해야 할 일이 많아? 라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답을 내놓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새 신발을 사야겠어 라고 한다면 그래? 어떤 신발을 사고 싶어? 라고 신발을 사야겠다는 말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이서진 씨의 사례만 봐도 짐 드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신구님의 말에 제가 들게요. 제가 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나를 꺼내지 않고도 짐이 균형에 맞아야 해서요 라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답을 내놓았거든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거나 뭔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내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대요. 대부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상대방 말에 대한 대답만으로도 다정한 모습으로 비춰질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맨 처음에 들려드린 이서진 씨의 행동에 이 안테나를 기반으로 한 친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배우 신구님은 손님이 직원을 필요로 할까봐 친절하게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을 향한 배려와 서비스가 담긴 행동이었죠. 그런데 손님들은 메뉴를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서진 씨가 이때 나섭니다. 선생님, 시간을 좀 충분히 주시죠? 라는 말과 행동으로 상황을 해결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신호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상대가 몸을 반대편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뒤로 뺀다면 대화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비언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소개팅 상대가 테이블에 기대서 고개를 연신 끄덕인다면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대화를 시작할 때 이렇게 상대방의 태도를 면밀히 관찰하는 게 도움이 된대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말을 하고 말을 끝맺을 수 있어서 더 센스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쁘게 말하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대답을 잘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정답을 말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친절할 수 있는 방법은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고 나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오늘 너무 재밌었어 라고 말하면은 사실 상대가 뭐라고 말해도 좋긴 하겠지만 평범한 리액션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상대를 향해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 고마워 라고 말하면 말이 조금 더 따뜻해지죠. 존중의 표현은 여기에 친절함을 더 더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 고마워. 바쁜데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한 거야. 진짜 멋져. 라고 이렇게 고맙다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상대도 하루의 행복 농도가 더 올라가겠죠? 오늘은 말을 따뜻하게 해서 말 센스를 겸비하는 법에 대해 살펴봤어요. 오늘 얘기해드린 건 테드 대화 분야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셀레스트 헤들리의 책 말센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이 통한다기보다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되기 위해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 잠시 접어두기. 두 번째, 상대방의 태도에 안테나를 세우기. 세 번째,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하기였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말한 내용 말고도 제가 갖추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메모장에 따라서 적어두는 거예요.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두면 이런 말의 센스가 무의식에 각인돼서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이렇게 적재적소에 튀어나올 때가 또 있더라고요. 오늘 내용도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책이 있거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